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 덕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텐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영원 울산보훈지청장과 함께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주영훈 지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먼저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보훈지청장 주영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네, 지청장님께서 부임하신 게 이제 지난 3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접어드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3월 10일자로 울산 보훈지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네. 이래 했습니다마는 울산 양산 지역 보훈가족과 시민들께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즐겁게 보훈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네. 명예로운 보훈을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정세에 맞는 우리 고장 호국 영웅 알리기나 네. 또 나라 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과 호국 정신 함양, 또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주요 보훈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보훈지청장으로서 우리 보훈 가족의 예우와 또 울산 양산 시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네. 또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예. 보훈지청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관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뭐 이 정도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훈지청에서는 이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네. 또 보상금 지급 업무, 네. 교육이나 취업 지원 업무, 또 의료 대우 등의 보훈 정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호국, 또 민주화 관련 기념식이나 네. 추모 행사 등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고 또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리는 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무 지대 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으로 현역 장병의 사기를 북돋아가서 네. 국가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한국 전쟁이나 현충일 뭐 이런 것 때문에 6월로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 연휴는 그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국민 화합을 다짐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은 1963년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범정부 행사로 추진되어 왔는데 네. 2009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명문화되어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6월에는 현충일과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과 같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또 철회하는 등 서해안이나 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네. 호국 보훈의 달,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울산 보훈지청이라고 하면 이제 울산 지역 그리고 네. 양산 지역까지 같이 네, 관할을 그렇습니다. 하죠. 예. 보훈 가족이 뭐 울산 양산 지역에 예. 몇 분 정도 계시죠? 네, 보훈가족은 이제 크게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네. 또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또 참전유공자, 예. 또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가 전사하신 전몰 및 또 순진 유족,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직접 행정 지원을 하는 이 보훈가족은 네.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전국에 100만 예. 명. 아. 근데 이제 울산 양산 지역에는 예. 18,0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아. 유족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청에서 그분들을 예, 그분들을 위한 업무들을 계속 이제 수행을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예. 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인데 예. 특히 울산 지역에 좀 인상적인 뭐 이야기, 뭐 예. 사례 뭐 예.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제가 울산에 부임해서 제가 이 울산 지역에도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네. 장년이 산하하신 분, 네. 또 국립민복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년이 산하하신 분, 예, 예.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보훈지청장으로 부임해서 접한 울산 지역의 이 세 가지 호국영웅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일가 사형제가 전사하신 호국영웅 집안이 있습니다. 아. 네 분의 형제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아, 네네. 예, 신정동에 사시던 유분기 여사의 자녀 6형제 중에서 예. 이민건, 이태건, 이영건, 예. 또 이성건 사형제가 전쟁 중에 전사한 경우인데 아하. 예, 먼저 전사한 아들 셋은 6.25 전쟁 발발 시 50년 8월 15일 네. 함께 군대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삼형제가 함께 군대에 예, 가서. 그렇습니다. 아. 예. 51년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네. 예, 금화지구와 철원지구에서 장남과 차남이 잇따라 전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삼남은 전사 일시와 장소가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내는 1964년 23세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예. 청룡부대원으로 베트남 깡라이 지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세 분은 한국 전쟁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는 이제 베트남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71년도에 보훈장 천수장을 그 모친 유분기 여사님께 예. 이렇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국영웅은 네. 차성도 중위입니다. 예. 차성도 호국영웅은 1970년 소대 야간 방어 전투 훈련 중에 예. 부하가 안전핀을 뽑다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다가 부주의로 예. 훈련 중인 소대원들에게 수류탄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엎드리라고 이제 이 소리친 후에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덧치고 부하들을 구한 뒤 장년이 산하하였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네,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차성도 주의 같은 경우에는 절명의 순간까지 네. 나 외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아, 부대원들이 이제 예. 어떻게 됐는지. 예. 예, 부하의 안전을 먼저 네. 생각한 살신성인가 아하. 호국 정신이 아주 투철한 군인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강제구 소련과 이렇게 그렇죠. 비슷한. 비교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제 호국 영웅이 되겠고 그렇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세 번째 호국 영웅은 김도현 공군 소령입니다. 예. 예, 김도현 호국 영웅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수원 제10 전투 비행단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싹들과 이제 네네. 함께 온 부모 1,300명이 이제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꿈과 희망을 그리면서 다양한 이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날 행사에 백민 공군 블랙을 최정의 이제 조종사로서 고난도의 그 그렇죠. 에어쇼, 에어쇼는 다 아시니까 예. 그에 참가했던 울산 출신의 고 김도현 소령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여 순국하신 경우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고 조사일과 당시 김도현 대위는 전투기의 비상 탈출용 시트를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관람객들을 피해서 이렇게 조종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고 후에 이 조사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김대희 이제 오른손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살신성인의 군인 정신과 네. 또 나라 사랑, 그렇죠. 또 국민 사랑 정신이 증명돼서 예.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이를 가슴 아파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혼자 그 탈출을 했다면 네, 그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관람객들 그렇죠. 속속으로 1,300여 명의 그 관람객들 위에 바로 이렇게 그렇죠.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뭐 자기가
희생될 줄 알면서도 이제 예. 조정관을 놓지 않고 예, 다른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 김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네. 위험을 간지하고 기체를 버리고 비상 탈출하였다면은 네. 끔찍한 그렇죠.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살신 성인의 정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예우는 어떻게 뭐 또 가족분들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이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나라에서 당연히 그분들 가족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도와줘야 예. 될 것 같은데 어떤 예. 활동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은 희생과 고문의 정도에 상하는 예우와 네.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우선 이제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든지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 보호를 해드린다든지 네. 또 의료 지원을 부상을 입은 분들은 의료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또 생계 자금을 대부해드린다든지 네. 또 직장을 이렇게 알선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 또한 보훈 대상자의 이제 연세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또 여가 활동가 또 그렇죠. 노인 의료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네네.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보훈 요양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장기 요양급여 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네. 안락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고의 예우인 이제 고품격 안장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공헌을 기리고 예, 예.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앞서 그 말씀하실 때 우리 고장 뭐 호국 영웅 알리기 뭐 네, 이런 네. 이제 사업을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 한다 예.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효과도 네. 좀 뭐 기대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을 기리는 뭐 기념식, 추모 행사, 네. 그리고 또 각종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호국영웅의 이름을 알거나 또 그분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명예로운 보훈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네. 호국영웅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호국영웅 알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출신 학교에 예. 호국영웅 동상 및 흉상을 건립한다든지 또 강당이나 체육관 등 이 공공시설에 네. 출신 호국영웅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네. 또 보훈지청에서는 앞서 소개한 김도현 소령의 모교인 학성고등학교의 체육관에도 네. 또 호국영웅 김도현관으로 명명하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또한 호국영웅 일가 사행제 백화 제작도 추진을 예.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 과정 개정 시에 네. 또 우리 고장 인물편에 아하. 호국영웅이 소개되도록 예, 예. 교육지원청과 현재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를 통해서 독립운동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고장 호국영웅을 또 네. 선양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킨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시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아유, 예.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번 달에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또 이런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올해는 호국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이 슬로건을 통해서 국민의 호국 정신을 함양하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신 국가 유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지난 5월 30일에는 울산축제인 고래축제와 연계해서 호국 보훈단을 알리기 위한 홍보 체험 부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6월 3일 신물산 공비토벌 전몰 호국영 추모식과 예. 또 어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주관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서 호국영웅 일가 사행제 합동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벌써 예. 다양한 행사를 또 예. 했고 예. 앞으로 또 뭐 예,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에서 가장 큰 호국 문화 행사인 현충일 추념
청소년 100일장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10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40 세대 직장인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흥남철수 작전 당시에 선상에서 태어난 김치 파이버 이경필 박사를 초청해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및 강연을 개최하고 시민의 호국 정신 함량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이런 다양한 행사 또 정책 이런 걸 펴시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가 유공자 그리고 보훈 가족들이 이 보훈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물질적 보상이 특히 만족스럽지는 뭐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하게 못 되들은 늘 뭐 송구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이보다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보훈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보훈 정책이 보상 차원에 딱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제는 한 단계 높여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성장과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성과도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피와 땀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보훈 시책 도입 및 맞춤형 복지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행사에서 또 최고의 예우 등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들이 보훈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돼야 될 것이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렇게 뭐 정책도 활발하게 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정성을 담아서 이제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진실로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보는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내용가 단순히 매년 호국 보훈의 달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그러한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토대를 만들어 주신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부탁드립니다.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은 또 그 또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건강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뭐 학생들, 젊은 층들 이렇게 보면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호국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다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과거가 없이는 오늘의 번영도 없습니다. 그렇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아시아 국가는 물론 또 세계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추적인 국가로 이렇게 뻗어나갈 만큼 우리 민족의 이 힘과 정신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또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을 또 제방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예우해드리고 또 활발하게 보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은처는 바로 우리의 역사, 과거에서부터 마련되어진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선열들이 희생정신을 본받고 그분들의 그 지혜와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 시대의 안보 상황에 맞는 또 호국 정신을 재정립해서 이를 함량하게 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훈지청에서는 2040 세대 대상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뭐 잠깐 그 교육 얘기 하셨는데 젊은 층들이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뭐 개념, 인식 예, 예.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통계로도 한번 나온 적이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언론에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그 최근 중앙일간지에서 발표한 그 중고생들의 6.25에 대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 결과를 보면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네. 또 이것이 북한이 남침을 했는지, 또 우리가 북침을 했는지, 뭐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학생이 잘 한 없죠. 50%, 이 그러니까.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참 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했습니다. 네. 동족 산잔에 참혹했던 전쟁의 피해는 실로 뭐 엄청났죠. 그렇죠. 50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네. 또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 가족이 발생해서 생임이라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네네. 그 상황은 아직도 이제 아물지 않은 채 전상의 호국 영웅들이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수많은 이산 가족은 아직까지도 가족을 그리며 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네네.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국 보훈 행사들이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뭐 6월에 이렇게 몰려 있는 예. 뭐 일회성 행사 예. 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젊은 층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식도 점점 예. 이제 떨어지고 예. 관심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예, 예. 호국 보훈 정신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 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네. 공헌의 가치를 이제 나라 사랑 정신으로 개성해서 그 정신이 이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 교육 이제 총괄 부처로 예. 지정이 되면서 공직자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2040 세대 네. 우리 사회의 흐리죠. 2040 세대에 대한 맞는 나라사랑 교육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예. 초, 중, 고교 교과서에 올바른 안보 의식 교육 및 나라사랑 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학에서는 나라사랑 교육 과정을 교양감으로 개설하도록 네. 이렇게 학대 추진하는데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뭐 호국 보훈 정신이 좀 떨어진다, 관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실제 사회 현상이 그런데 네. 혹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네. 뭐 혹시 저희가 어떻게 좀 배워 와야 될 부분 네. 그런 부분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 네. 참전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국민민복을 위해서 임무 수행을 하다가 네. 희생을 하시거나 공을 세운 분들은 네.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네. 도로 그 공공시설에 예. 호국 영웅들의 명칭을 부여해서 아. 뭐 메가더 홀이라든지 예. 아이제너 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네. 그분들의 공과 희생 정신을 전 국민들이 계승을 하고 후대에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정신적인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전 국민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예. 그 이제 체육관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꾼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예, 볼수 같은 있겠네요.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 게 좀 더 확산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뭐 시민들도 봤을 때 왜 이름이 저렇지? 예, 라고 해서 이제 또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여건도 예전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고 예, 또 예. 특성도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보훈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예, 가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울산 보훈지청 뭐 예. 어떤 쪽으로 이끌어 예. 나갈 계획이신지 예,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보훈 가족의 예우와 매의 선양을 위해 이제 각급 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하고 네. 또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보훈 행정을 펼쳐서 국가 유공자 가족의 행복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여러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나라 사랑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네. 또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체험 특강이라든지 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 또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또 나라사랑 실전학교 운영 및 대학생들을 나라사랑 앞서미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청소년과 2040 세대 중심으로 네. 젊은 세대들의 예. 안보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2040. 네. 예. 사실 이 안보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알지는 못하죠. 예. 예. 일순간 없어질 때는 뭐 이 죽음과 맞바꿔야 하는 네. 그런 내용이죠. 이 적의 군사예로부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식이 바로 안보 의식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네네. 또 단임 면적당 최고의 적대 병력이 이렇게 밀집된 긴장 국가로서 예. 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말씀 꼭 이 예. 말은 해야 되겠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올해는 강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 또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호국정신 함량을 통해서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뒷받침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정부의 통일기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에 계시는 보훈 가족에게 정성을 다해 그분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뿌듯한 호국 보훈의 날이 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예. 보훈지청에서도 네.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가 최고의 존경과 예. 또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문화의 확산과 호국 정신 함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예,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유. 예, 그리고 울산 양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만족도 그리고 네. 시민들의 보훈 의식 함양 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주영원 지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영원 울산 보훈지청장과 함께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바쁜 일상이겠지만 보훈의 달 6월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현충탑을 찾아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